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00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3명의 사망자와 9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구두방 콘센트 발열과 전선 단락 등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우나 업주와 건물 관리인은 불이 날 수 있었는데도 전기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전부터 바라보 주변에 타는 냄새가 나는 등 화재 위험이 상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64살 A씨와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우나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사우나 업주와 상가 관계자들은 화재 경보기를 꺼놨습니다. 자주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소방시설 관리 역시 부실하게 했습니다. 상가 관리위원장은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앉혀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사우나에 있었던 구두방 관리인과 매점 직원 등 사우나 관계자 3명은 내부 구조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를 하지 않고 대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관련 규정 정비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도면 작성이 절실합니다. 경찰은 건축된 시점이 아닌 소방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시설법 개정과 형식적인 국가안전 대진단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면피용으로 자문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자문회의에도 학대 행위가 상당 부분 빠진 CCTV 영상을 제공해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엽니다. 아동학대 관련 교수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사건 주임검사, 검찰과 경찰 수사관 1명씩 모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보면서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전문가들에게 판독을 해달라며 보여준 CCTV에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찾아낸 학대 장면 상당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도 나갔던 CCTV에 있는 영상을 못 보셨군요. 네, 저희 그 부분을 저희도 또 함부로 그런 어린이집 CCTV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저희 쪽에 2차 판독이 2차 판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학대 행위가 상당수 빠진 CCTV 영상만 보고도 신체 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신체 학대가 명백하다고 본 건데 검찰은 의견을 무시한 채 보육교사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애매한 부분이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짜 확연하게 틀리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분의 의견을 받아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들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학대를 한 보육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점투성이인 부실 수사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전 7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 29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 조합장 206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는 평균 2.5대 1, 경북은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양돈축협과 공산농협, 포항산립조합 등 26곳은 후보가 1명으로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됐고 개표 상황은 한국선거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취한 고교생이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경산시 사동한 도로에서 자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47살 이모 씨 등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 운전자인 17살 탕모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31%였습니다. 경찰은 탑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FC의 새 축구 전용 구장 DGB 대구은행파크가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DGB 대구은행파크는 지난주 토요일 제주를 상대로 한 홈 개막전과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광저우전에서 2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예매를 시작한 이번 주 일요일 울산전도 벌써 절반 이상이 팔려 3경기 연속 매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K리그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FC의 이번 주 일요일 경기를 낮 1시 50분부터 중계 방송합니다.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펀드 손실 보전금 관련 재판에는 이미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이화원, 하춘수 전 행장이 출석했습니다. 이들 3명의 전직 행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 해외펀드에 공금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받고 이들 3명의 전직 은행장들은 12억 2천만 원을 수성구청에 돌려줬습니다. 이스키즈미 생각나서 또 왔어요. 너무 맛있다. 깔끔해.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